제1장 유산과 노후 자금 이야기. 이건 나중에 내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이 말을 할 때 그 속엔 말로 다 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책임감, 미안함,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까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또 자식에게 무언가 남겨주고 싶은 애틋한 마음까지. 부모의 그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의 정과 기억이 얽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얼마나 무겁게 남는지도. 내가 이걸 다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돈을 받기 위해 내가 뭘 더 해드려야 하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믿으시는데 나는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식의 내면에서 조용히 불편함으로 피어오릅니다. 이건 내 거야. 이 돈은 다 너 주려고 모은 거야. 너 아니면 이걸 줄 사람이 없어. 부모는 단순히 자식에게 믿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지만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그 돈이 아직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 돈을 받는 순간 부모님이 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상상도 함께 떠오르기 때문이죠. 또한 그 유산을 받은 후 어떻게 나눌지,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까지 불안이 미리 찾아옵니다. 이런 말은 때로는 가족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심지어 평생의 오해를 남기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7세 이경자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늘 자식에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산 건지 아니? 그래도 너한텐 이걸 남겨주려고 지금까지 버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큰딸 세진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날 위해 이 집을 지켰다는 건 고맙지만 그럼 내가 나중에 꼭 이 집을 지켜야 하는 건가? 팔며 난 되는 건가? 동생이랑은 어떻게 나눠야 하지? 이런 고민이 쌓이던 어느 날 경자 씨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입원하게 되었고 집 관련 문제를 두고 형제자매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큰딸한테 이 집 주신다 했잖아. 그건 그냥 말이었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결국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고 형제 간의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자 씨는 병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다들 잘 되라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라고 한 말이었는데 그렇다면 자식이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식은 물려줄 게 있다는 말보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 큰 안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진짜 위안이 되는 것은 내 부모는 스스로를 잘 챙기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에 집중해도 괜찮다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심이 깊고 사랑이 많아도 미리 유산을 약속받는다는 건 심리적으로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기도 조심스러워지고 부모가 아플까봐, 재산이 줄어들까봐 나도 모르게 조바심을 내게 되죠. 그런 삶은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말이 아닌 문서로 정리하세요. 유언장, 상속계획, 재산 분할 방법. 이 모든 것은 말로 할수록 분쟁이 커지고 기록으로 남길수록 안전해집니다. 또한 준비한 유산을 자식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식은 부모를 더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더불어 자신의 노후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자식에게 난 걱정하지 마라, 난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면 그 한마디로 자식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느낍니다. 유산은 줄수록 고마운 것이 아니라 기대할수록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돈이 아니라 부모가 주었던 평안한 관계, 존중받았던 기억을 더 오래, 더 깊게 기억합니다. 말로 주는 사랑도 좋지만 말없이 준비한 배려는 그 무엇보다 오래 남는 부모의 지혜입니다. 엄마는 너 잘 되라고 그랬지. 그 말보다 엄마는 내가 잘 살아서 너도 너 삶을 잘 살면 좋겠다. 그 한마디가 더 깊이 남습니다. 바로 그 침묵의 사랑,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유산입니다. 제2장.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불만은 왜 침묵해야 하는가? 그 사람은 원래 그랬어. 내 아버지는 평생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았지. 나는 너희 외할머니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했어.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 하지 않나요? 부모님이 가끔 마음이 풀리지 않아 과거를 꺼내놓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무거운 기분을 떨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과거, 특히 결혼 생활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자식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건 때로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런 진심 어린 고백조차 자식에게는 큰 심리적 짐이 되곤 합니다. 왜일까요? 자식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른 한 사람도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결혼 생활에는 말 못할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식에게 하나하나 풀어놓는 순간 자식은 편안한 위치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식은 어느 편도 들 수 없고 어느 쪽도 쉽게 이해할 수 없으며 결국엔 감정적으로 분열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그렇게 했다고 외할머니가 그렇게 심하셨어? 이런 감정은 자식으로 하여금 양가 감정과 혼란을 느끼게 만들고 가족 전체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받았던 아빠, 자상한 외할머니, 기댈 곳이었던 삼촌과 이모까지 부모의 한마디로 자식의 기억 속 인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빠를 무척 따랐어요. 같이 등산도 다니고 생일마다 편지도 받고.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35살이 되던 해에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예전에 외도한 적 있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기억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웃음도 말투도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재윤 씨는 이후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쁜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버지와 대화할 때 자꾸만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부모는 자신의 인생에서 억울했던 일, 답답했던 감정,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상처를 자식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단순한 청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반복되면 될수록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균형을 잃고 가족을 향한 애정이나 신뢰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자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자식이 감당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런 감정은 감추고 삼키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와 나누거나 마음에 쌓인 감정을 일기나 편지처럼 글로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정리된 감정은 나중에 자식에게도 따뜻하고 명료한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희 아버지랑 살면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 근데 그 덕분에 내가 많이 단단해졌단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자식은 부모의 삶을 이해하면서도 혼란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자식에게 전달하느냐는 지금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그 아이에게 우리 세대의 무게까지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이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자신의 가족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감정의 흐름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침묵은 때로 자식을 위한 최고의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장. 마지막 부탁이라는 이름의 부담. 부모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자식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내가 떠나면 이건 꼭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산소는 이곳에 만들어져. 매해 제사만은 잊지 말고 지내주렴. 이 말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저 하나의 부탁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마음에 깊은 흔적과 책임감, 때로는 무거운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탁이라는 말은 언뜻 자율적인 선택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식에게는 의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마지막 부탁이 종교적인 의식, 재산 정리, 가족 갈등 조율 등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의 삶에 예상보다 깊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식은 때로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꼭 해야 부모님이 편하게 떠날 수 있는 걸까? 내가 이걸 못하면 죄를 짓는 걸까? 부모님이 바랐던 걸 못해드리면 나는 나쁜 자식일까? 이처럼 부모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사랑의 언어로 남기보다는 자식의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매년 음력 생일에는 꼭 제사를 지내줘라. 그땐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아버지가 떠난 후 그 제사가 제 삶에 큰 짐이 되더라고요. 수연 씨는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매해 음력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하자니 제 가족도 지치고 결국엔 제사를 간단히 줄이고 가족들과 따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때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말로 전하는 것보다 문서로 정리하고 감정이 아닌 현실의 언어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절차, 재산 분배, 종교 의식 등에 관한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그건 부탁이 아니라 계획으로 정리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진짜 배려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자식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말해두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다면 그 말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부모가 떠난 후 자식이 기억하길 바라는 건 무엇을 해줬느냐가 아니라 부모가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으로 남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야 합니다. 생전에 자주 웃던 얼굴 좋아하던 노래,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하지 않던 그 따뜻한 눈빛, 이런 장면이 자식의 마음에 남아야 부모와의 이별이 가슴 아프지만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떠날 때 가장 가볍게 떠나는 부모입니다. 부탁 대신 웃음을 남기고 계획 대신 평안을 남기고 의무 대신 자유를 남겨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의무로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떠난 후 너는 너의 삶을 살아.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식에게 침묵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말보다 태도에 담겨 있고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라는 걸 함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2의 삶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1장 유산과 노후 자금 이야기. 이건 나중에 내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이 말을 할 때 그 속엔 말로 다 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책임감, 미안함,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까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또 자식에게 무언가 남겨주고 싶은 애틋한 마음까지. 부모의 그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의 정과 기억이 얽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얼마나 무겁게 남는지도. 내가 이걸 다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돈을 받기 위해 내가 뭘 더 해드려야 하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믿으시는데 나는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식의 내면에서 조용히 불편함으로 피어오릅니다. 이건 내 거야. 이 돈은 다 너 주려고 모은 거야. 너 아니면 이걸 줄 사람이 없어.
부모는 단순히 자식에게 믿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지만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그 돈이 아직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 돈을 받는 순간 부모님이 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상상도 함께 떠오르기 때문이죠. 또한 그 유산을 받은 후 어떻게 나눌지,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까지 불안이 미리 찾아옵니다. 이런 말은 때로는 가족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심지어 평생의 오해를 남기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7세 이경자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늘 자식에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산 건지 아니? 그래도 너한텐 이걸 남겨주려고 지금까지 버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큰딸 세진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날 위해 이 집을 지켰다는 건 고맙지만 그럼 내가 나중에 꼭 이 집을 지켜야 하는 건가? 팔며 난 되는 건가? 동생이랑은 어떻게 나눠야 하지? 이런 고민이 쌓이던 어느 날 경자 씨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입원하게 되었고 집 관련 문제를 두고 형제자매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큰딸한테 이 집 주신다 했잖아. 그건 그냥 말이었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결국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고 형제 간의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자 씨는 병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다들 잘 되라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라고 한 말이었는데 그렇다면 자식이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식은 물려줄 게 있다는 말보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 큰 안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진짜 위안이 되는 것은 내 부모는 스스로를 잘 챙기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에 집중해도 괜찮다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심이 깊고 사랑이 많아도 미리 유산을 약속받는다는 건 심리적으로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기도 조심스러워지고 부모가 아플까봐, 재산이 줄어들까봐 나도 모르게 조바심을 내게 되죠. 그런 삶은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말이 아닌 문서로 정리하세요. 유언장, 상속계획, 재산 분할 방법. 이 모든 것은 말로 할수록 분쟁이 커지고 기록으로 남길수록 안전해집니다. 또한 준비한 유산을 자식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식은 부모를 더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더불어 자신의 노후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자식에게 난 걱정하지 마라, 난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면 그 한마디로 자식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느낍니다. 유산은 줄수록 고마운 것이 아니라 기대할수록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돈이 아니라 부모가 주었던 평안한 관계, 존중받았던 기억을 더 오래, 더 깊게 기억합니다. 말로 주는 사랑도 좋지만 말없이 준비한 배려는 그 무엇보다 오래 남는 부모의 지혜입니다. 엄마는 너 잘 되라고 그랬지. 그 말보다 엄마는 내가 잘 살아서 너도 너 삶을 잘 살면 좋겠다. 그 한마디가 더 깊이 남습니다. 바로 그 침묵의 사랑,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유산입니다. 제2장.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불만은 왜 침묵해야 하는가? 그 사람은 원래 그랬어. 내 아버지는 평생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았지. 나는 너희 외할머니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했어.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하지 않나요? 부모님이 가끔 마음이 풀리지 않아 과거를 꺼내놓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무거운 기분을 떨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과거, 특히 결혼 생활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자식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건 때로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런 진심 어린 고백조차 자식에게는 큰 심리적 짐이 되곤 합니다. 왜일까요? 자식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른 한 사람도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결혼 생활에는 말 못할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식에게 하나하나 풀어놓는 순간
자식은 편안한 위치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식은 어느 편도 들 수 없고 어느 쪽도 쉽게 이해할 수 없으며 결국엔 감정적으로 분열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그렇게 했다고 외할머니가 그렇게 심하셨어? 이런 감정은 자식으로 하여금 양가 감정과 혼란을 느끼게 만들고 가족 전체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받았던 아빠, 자상한 외할머니, 기댈 곳이었던 삼촌과 이모까지 부모의 한마디로 자식의 기억 속 인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빠를 무척 따랐어요. 같이 등산도 다니고 생일마다 편지도 받고.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35살이 되던 해에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예전에 외도한 적 있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기억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웃음도 말투도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재윤 씨는 이후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쁜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버지와 대화할 때 자꾸만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부모는 자신의 인생에서 억울했던 일, 답답했던 감정,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상처를 자식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단순한 청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반복되면 될수록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균형을 잃고 가족을 향한 애정이나 신뢰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자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자식이 감당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런 감정은 감추고 삼키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와 나누거나 마음에 쌓인 감정을 일기나 편지처럼 글로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정리된 감정은 나중에 자식에게도 따뜻하고 명료한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희 아버지랑 살면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 근데 그 덕분에 내가 많이 단단해졌단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자식은 부모의 삶을 이해하면서도 혼란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자식에게 전달하느냐는 지금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그 아이에게 우리 세대의 무게까지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이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자신의 가족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감정의 흐름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침묵은 때로 자식을 위한 최고의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장 마지막 부탁이라는 이름의 부담. 부모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자식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내가 떠나면 이건 꼭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산소는 이곳에 만들어줘. 매해 제사만은 잊지 말고 지내주렴. 이 말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저 하나의 부탁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마음에 깊은 흔적과 책임감, 때로는 무거운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탁이라는 말은 언뜻 자율적인 선택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식에게는 의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마지막 부탁이 종교적인 의식, 재산 정리, 가족 갈등 조율 등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의 삶에 예상보다 깊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식은 때로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꼭 해야 부모님이 편하게 떠날 수 있는 걸까? 내가 이걸 못하면 죄를 짓는 걸까? 부모님이 바랐던 걸 못해드리면 나는 나쁜 자식일까? 이처럼 부모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사랑의 언어로 남기보다는 자식의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매년 음력 생일에는 꼭 제사를 지내줘라. 그땐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아버지가 떠난 후 그 제사가 제 삶의 큰 짐이 되더라고요. 수연 씨는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매해 음력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하자니 제 가족도 지치고 결국엔 제사를 간단히 줄이고 가족들과 따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때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말로 전하는 것보다 문서로 정리하고 감정이 아닌 현실의 언어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절차, 재산 분배, 종교 의식 등에 관한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그건 부탁이 아니라 계획으로 정리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진짜 배려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자식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말해두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다면 그 말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부모가 떠난 후 자식이 기억하길 바라는 건 무엇을 해줬느냐가 아니라 부모가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으로 남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야 합니다. 생전에 자주 웃던 얼굴 좋아하던 노래,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하지 않던 그 따뜻한 눈빛, 이런 장면이 자식의 마음에 남아야 부모와의 이별이 가슴 아프지만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떠날 때 가장 가볍게 떠나는 부모입니다. 부탁 대신 웃음을 남기고 계획 대신 평안을 남기고 의무 대신 자유를 남겨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의무로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떠난 후 너는 너의 삶을 살아.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식에게 침묵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말보다 태도에 담겨 있고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라는 걸 함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2의 삶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1장 유산과 노후 자금 이야기. 이건 나중에 내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이 말을 할 때 그 속엔 말로 다 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책임감, 미안함,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까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또 자식에게 무언가 남겨주고 싶은 애틋한 마음까지. 부모의 그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의 정과 기억이 얽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얼마나 무겁게 남는지도. 내가 이걸 다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돈을 받기 위해 내가 뭘 더 해드려야 하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믿으시는데 나는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식의 내면에서 조용히 불편함으로 피어오릅니다. 이건 내 거야. 이 돈은 다 너 주려고 모은 거야. 너 아니면 이걸 줄 사람이 없어. 부모는 단순히 자식에게 믿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지만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그 돈이 아직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 돈을 받는 순간 부모님이 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상상도 함께 떠오르기 때문이죠. 또한 그 유산을 받은 후 어떻게 나눌지,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까지 불안이 미리 찾아옵니다. 이런 말은 때로는 가족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심지어 평생의 오해를 남기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7세 이경자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늘 자식에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산 건지 아니? 그래도 너한텐 이걸 남겨주려고 지금까지 버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큰딸 세진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날 위해 이 집을 지켰다는 건 고맙지만
그럼 내가 나중에 꼭 이 집을 지켜야 하는 건가? 팔며 난 되는 건가? 동생이랑은 어떻게 나눠야 하지? 이런 고민이 쌓이던 어느 날 경자 씨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입원하게 되었고 집 관련 문제를 두고 형제자매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큰딸한테 이 집 주신다 했잖아. 그건 그냥 말이었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결국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고 형제 간의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자 씨는 병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다들 잘 되라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라고 한 말이었는데 그렇다면 자식이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식은 물려줄 게 있다는 말보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 큰 안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진짜 위안이 되는 것은 내 부모는 스스로를 잘 챙기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에 집중해도 괜찮다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심이 깊고 사랑이 많아도 미리 유산을 약속받는다는 건 심리적으로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기도 조심스러워지고 부모가 아플까봐, 재산이 줄어들까봐 나도 모르게 조바심을 내게 되죠. 그런 삶은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말이 아닌 문서로 정리하세요. 유언장, 상속계획, 재산 분할 방법. 이 모든 것은 말로 할수록 분쟁이 커지고 기록으로 남길수록 안전해집니다. 또한 준비한 유산을 자식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식은 부모를 더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더불어 자신의 노후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자식에게 난 걱정하지 마라. 난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면 그 한마디로 자식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느낍니다. 유산은 줄수록 고마운 것이 아니라 기대할수록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돈이 아니라 부모가 주었던 평안한 관계, 존중받았던 기억을 더 오래, 더 깊게 기억합니다. 말로 주는 사랑도 좋지만 말없이 준비한 배려는 그 무엇보다 오래 남는 부모의 지혜입니다. 엄마는 너 잘 되라고 그랬지. 그 말보다 엄마는 내가 잘 살아서 너도 너 삶을 잘 살면 좋겠다. 그 한마디가 더 깊이 남습니다. 바로 그 침묵의 사랑,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유산입니다. 제2장.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불만은 왜 침묵해야 하는가? 그 사람은 원래 그랬어. 내 아버지는 평생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았지. 나는 너희 외할머니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했어.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 하지 않나요? 부모님이 가끔 마음이 풀리지 않아 과거를 꺼내놓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무거운 기분을 떨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과거, 특히 결혼 생활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자식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건 때로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런 진심 어린 고백조차 자식에게는 큰 심리적 짐이 되곤 합니다. 왜일까요? 자식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른 한 사람도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결혼 생활에는 말 못할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식에게 하나하나 풀어놓는 순간 자식은 편안한 위치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식은 어느 편도 들 수 없고 어느 쪽도 쉽게 이해할 수 없으며 결국엔 감정적으로 분열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그렇게 했다고 외할머니가 그렇게 심하셨어? 이런 감정은 자식으로 하여금 양가 감정과 혼란을 느끼게 만들고 가족 전체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받았던 아빠, 자상한 외할머니, 기댈 곳이었던 삼촌과 이모까지 부모의 한마디로 자식의 기억 속 인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빠를 무척 따랐어요. 같이 등산도 다니고 생일마다 편지도 받고.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35살이 되던 해에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예전에 외도한 적 있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기억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웃음도 말투도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재윤 씨는 이후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쁜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버지와 대화할 때 자꾸만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부모는 자신의 인생에서 억울했던 일, 답답했던 감정,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상처를 자식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단순한 청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반복되면 될수록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균형을 잃고 가족을 향한 애정이나 신뢰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자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자식이 감당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런 감정은 감추고 삼키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와 나누거나 마음에 쌓인 감정을 일기나 편지처럼 글로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정리된 감정은 나중에 자식에게도 따뜻하고 명료한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희 아버지랑 살면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 근데 그 덕분에 내가 많이 단단해졌단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자식은 부모의 삶을 이해하면서도 혼란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자식에게 전달하느냐는 지금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그 아이에게 우리 세대의 무게까지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이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자신의 가족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감정의 흐름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침묵은 때로 자식을 위한 최고의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장 마지막 부탁이라는 이름의 부담. 부모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자식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내가 떠나면 이건 꼭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산소는 이곳에 만들어줘. 매해 제사만은 잊지 말고 지내주렴. 이 말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저 하나의 부탁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마음에 깊은 흔적과 책임감, 때로는 무거운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탁이라는 말은 언뜻 자율적인 선택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식에게는 의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마지막 부탁이 종교적인 의식, 재산 정리, 가족 갈등 조율 등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의 삶에 예상보다 깊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식은 때로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꼭 해야 부모님이 편하게 떠날 수 있는 걸까? 내가 이걸 못하면 죄를 짓는 걸까? 부모님이 바랐던 걸 못해드리면 나는 나쁜 자식일까? 이처럼 부모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사랑의 언어로 남기보다는 자식의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매년 음력 생일에는 꼭 제사를 지내줘라. 그땐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아버지가 떠난 후 그 제사가 제 삶의 큰 짐이 되더라고요. 수연 씨는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매해 음력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하자니 제 가족도 지치고 결국엔 제사를 간단히 줄이고 가족들과 따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때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말로 전하는 것보다 문서로 정리하고 감정이 아닌 현실의 언어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절차, 재산 분배, 종교 의식 등에 관한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그건 부탁이 아니라 계획으로 정리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진짜 배려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자식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말해두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다면 그 말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부모가 떠난 후 자식이 기억하길 바라는 건 무엇을 해줬느냐가 아니라 부모가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으로 남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야 합니다. 생전에 자주 웃던 얼굴 좋아하던 노래,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하지 않던 그 따뜻한 눈빛, 이런 장면이 자식의 마음에 남아야 부모와의 이별이 가슴 아프지만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떠날 때 가장 가볍게 떠나는 부모입니다. 부탁 대신 웃음을 남기고 계획 대신 평안을 남기고 의무 대신 자유를 남겨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의무로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떠난 후 너는 너의 삶을 살아.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식에게 침묵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말보다 태도에 담겨 있고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라는 걸 함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2의 삶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1장 유산과 노후 자금 이야기. 이건 나중에 내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이 말을 할 때 그 속엔 말로 다 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책임감, 미안함,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까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또 자식에게 무언가 남겨주고 싶은 애틋한 마음까지. 부모의 그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의 정과 기억이 얽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얼마나 무겁게 남는지도. 내가 이걸 다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돈을 받기 위해 내가 뭘 더 해드려야 하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믿으시는데 나는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식의 내면에서 조용히 불편함으로 피어오릅니다. 이건 내 거야. 이 돈은 다 너 주려고 모은 거야. 너 아니면 이걸 줄 사람이 없어. 부모는 단순히 자식에게 믿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지만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그 돈이 아직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 돈을 받는 순간 부모님이 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상상도 함께 떠오르기 때문이죠. 또한 그 유산을 받은 후 어떻게 나눌지,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까지 불안이 미리 찾아옵니다. 이런 말은 때로는 가족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심지어 평생의 오해를 남기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7세 이경자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늘 자식에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산 건지 아니? 그래도 너한텐 이걸 남겨주려고 지금까지 버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큰딸 세진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날 위해 이 집을 지켰다는 건 고맙지만 그럼 내가 나중에 꼭 이 집을 지켜야 하는 건가? 팔며 난 되는 건가? 동생이랑은 어떻게 나눠야 하지? 이런 고민이 쌓이던 어느 날 경자 씨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입원하게 되었고 집 관련 문제를 두고 형제자매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큰딸한테 이 집 주신다 했잖아. 그건 그냥 말이었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결국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고 형제 간의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자 씨는 병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다들 잘 되라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라고 한 말이었는데 그렇다면 자식이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식은 물려줄 게 있다는 말보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 큰 안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진짜 위안이 되는 것은 내 부모는 스스로를 잘 챙기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에 집중해도 괜찮다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심이 깊고 사랑이 많아도 미리 유산을 약속받는다는 건 심리적으로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기도 조심스러워지고 부모가 아플까봐, 재산이 줄어들까봐 나도 모르게 조바심을 내게 되죠. 그런 삶은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말이 아닌 문서로 정리하세요. 유언장, 상속계획, 재산 분할 방법. 이 모든 것은 말로 할수록 분쟁이 커지고 기록으로 남길수록 안전해집니다. 또한 준비한 유산을 자식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식은 부모를 더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더불어 자신의 노후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자식에게 난 걱정하지 마라, 난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면 그 한마디로 자식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느낍니다. 유산은 줄수록 고마운 것이 아니라 기대할수록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돈이 아니라 부모가 주었던 평안한 관계, 존중받았던 기억을 더 오래, 더 깊게 기억합니다. 말로 주는 사랑도 좋지만 말없이 준비한 배려는 그 무엇보다 오래 남는 부모의 지혜입니다. 엄마는 너 잘 되라고 그랬지, 그 말보다 엄마는 내가 잘 살아서 너도 너 삶을 잘 살면 좋겠다, 그 한마디가 더 깊이 남습니다. 바로 그 침묵의 사랑,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유산입니다. 제2장.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불만은 왜 침묵해야 하는가? 그 사람은 원래 그랬어. 내 아버지는 평생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았지. 나는 너희 외할머니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했어.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하지 않나요? 부모님이 가끔 마음이 풀리지 않아 과거를 꺼내놓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무거운 기분을 떨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과거, 특히 결혼 생활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자식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건 때로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런 진심 어린 고백조차 자식에게는 큰 심리적 짐이 되곤 합니다. 왜일까요? 자식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른 한 사람도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결혼 생활에는 말 못할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식에게 하나하나 풀어놓는 순간 자식은 편안한 위치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식은 어느 편도 들 수 없고 어느 쪽도 쉽게 이해할 수 없으며 결국엔 감정적으로 분열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그렇게 했다고 외할머니가 그렇게 심하셨어? 이런 감정은 자식으로 하여금 양가 감정과 혼란을 느끼게 만들고 가족 전체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받았던 아빠, 자상한 외할머니, 기댈 곳이었던 삼촌과 이모까지 부모의 한마디로 자식의 기억 속 인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빠를 무척 따랐어요. 같이 등산도 다니고 생일마다 편지도 받고.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35살이 되던 해에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예전에 외도한 적 있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기억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웃음도 말투도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재윤 씨는 이후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쁜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버지와 대화할 때 자꾸만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부모는 자신의 인생에서 억울했던 일, 답답했던 감정,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상처를 자식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단순한 청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반복되면 될수록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균형을 잃고 가족을 향한 애정이나 신뢰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자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자식이 감당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런 감정은 감추고 삼키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와 나누거나 마음에 쌓인 감정을 일기나 편지처럼 글로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정리된 감정은 나중에 자식에게도 따뜻하고 명료한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희 아버지랑 살면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 근데 그 덕분에 내가 많이 단단해졌단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자식은 부모의 삶을 이해하면서도 혼란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자식에게 전달하느냐는 지금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그 아이에게 우리 세대의 무게까지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이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자신의 가족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감정의 흐름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침묵은 때로 자식을 위한 최고의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장 마지막 부탁이라는 이름의 부담. 부모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자식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내가 떠나면 이건 꼭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산소는 이곳에 만들어줘. 매해 제사만은 잊지 말고 지내주렴. 이 말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저 하나의 부탁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마음의 깊은 흔적과 책임감, 때로는 무거운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탁이라는 말은 언뜻 자율적인 선택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식에게는 의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마지막 부탁이 종교적인 의식, 재산 정리, 가족 갈등 조율 등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의 삶에 예상보다 깊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식은 때로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꼭 해야 부모님이 편하게 떠날 수 있는 걸까? 내가 이걸 못하면 죄를 짓는 걸까? 부모님이 바랐던 걸 못해드리면 나는 나쁜 자식일까? 이처럼 부모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사랑의 언어로 남기보다는 자식의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매년 음력 생일에는 꼭 제사를 지내줘라. 그땐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아버지가 떠난 후 그 제사가 제 삶의 큰 짐이 되더라고요. 수연 씨는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매해 음력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하자니 제 가족도 지치고 결국엔 제사를 간단히 줄이고 가족들과 따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때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말로 전하는 것보다 문서로 정리하고 감정이 아닌 현실의 언어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절차, 재산 분배, 종교 의식 등에 관한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그건 부탁이 아니라 계획으로 정리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진짜 배려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자식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말해두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다면 그 말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부모가 떠난 후 자식이 기억하길 바라는 건 무엇을 해줬느냐가 아니라 부모가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으로 남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야 합니다. 생전에 자주 웃던 얼굴 좋아하던 노래,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하지 않던 그 따뜻한 눈빛. 이런 장면이 자식의 마음에 남아야 부모와의 이별이 가슴 아프지만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떠날 때 가장 가볍게 떠나는 부모입니다. 부탁 대신 웃음을 남기고 계획 대신 평안을 남기고 의무 대신 자유를 남겨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의무로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떠난 후 너는 너의 삶을 살아.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식에게 침묵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말보다 태도에 담겨 있고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라는 걸 함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2의 삶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1장 유산과 노후 자금 이야기. 이건 나중에 내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이 말을 할 때 그 속엔 말로 다 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책임감, 미안함,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까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또 자식에게 무언가 남겨주고 싶은 애틋한 마음까지. 부모의 그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의 정과 기억이 얽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얼마나 무겁게 남는지도. 내가 이걸 다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돈을 받기 위해 내가 뭘 더 해드려야 하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믿으시는데 나는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식의 내면에서 조용히 불편함으로 피어오릅니다. 이건 내 거야. 이 돈은 다 너 주려고 모은 거야. 너 아니면 이걸 줄 사람이 없어. 부모는 단순히 자식에게 믿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지만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겁습니다. 그 돈이 아직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 돈을 받는 순간 부모님이 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상상도 함께 떠오르기 때문이죠. 또한 그 유산을 받은 후 어떻게 나눌지,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까지 불안이 미리 찾아옵니다. 이런 말은 때로는 가족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심지어 평생의 오해를 남기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7세 이경자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늘 자식에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집은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산 건지 아니? 그래도 너한텐 이걸 남겨주려고 지금까지 버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큰딸 세진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날 위해 이 집을 지켰다는 건 고맙지만 그럼 내가 나중에 꼭 이 집을 지켜야 하는 건가? 팔며 난 되는 건가? 동생이랑은 어떻게 나눠야 하지? 이런 고민이 쌓이던 어느 날 경자 씨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입원하게 되었고 집 관련 문제를 두고 형제자매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큰딸한테 이 집 주신다 했잖아. 그건 그냥 말이었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결국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고 형제 간의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자 씨는 병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다들 잘 되라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라고 한 말이었는데 그렇다면 자식이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식은 물려줄 게 있다는 말보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 큰 안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진짜 위안이 되는 것은 내 부모는 스스로를 잘 챙기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에 집중해도 괜찮다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심이 깊고 사랑이 많아도 미리 유산을 약속받는다는 건 심리적으로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기도 조심스러워지고 부모가 아플까봐, 재산이 줄어들까봐 나도 모르게 조바심을 내게 되죠. 그런 삶은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말이 아닌 문서로 정리하세요. 유언장, 상속계획, 재산 분할 방법. 이 모든 것은 말로 할수록 분쟁이 커지고 기록으로 남길수록 안전해집니다. 또한 준비한 유산을 자식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식은 부모를 더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더불어 자신의 노후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자식에게 난 걱정하지 마라,
난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면 그 한마디로 자식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느낍니다. 유산은 줄수록 고마운 것이 아니라 기대할수록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돈이 아니라 부모가 주었던 평안한 관계, 존중받았던 기억을 더 오래, 더 깊게 기억합니다. 말로 주는 사랑도 좋지만 말없이 준비한 배려는 그 무엇보다 오래 남는 부모의 지혜입니다. 엄마는 너 잘 되라고 그랬지. 그 말보다 엄마는 내가 잘 살아서 너도 너 삶을 잘 살면 좋겠다. 그 한마디가 더 깊이 남습니다. 바로 그 침묵의 사랑,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유산입니다. 제2장.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불만은 왜 침묵해야 하는가? 그 사람은 원래 그랬어. 내 아버지는 평생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았지. 나는 너희 외할머니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했어.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하지 않나요? 부모님이 가끔 마음이 풀리지 않아 과거를 꺼내놓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무거운 기분을 떨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과거, 특히 결혼 생활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자식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건 때로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런 진심 어린 고백조차 자식에게는 큰 심리적 짐이 되곤 합니다. 왜일까요? 자식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른 한 사람도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결혼 생활에는 말 못할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식에게 하나하나 풀어놓는 순간 자식은 편안한 위치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식은 어느 편도 들 수 없고 어느 쪽도 쉽게 이해할 수 없으며 결국엔 감정적으로 분열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그렇게 했다고 외할머니가 그렇게 심하셨어? 이런 감정은 자식으로 하여금 양가 감정과 혼란을 느끼게 만들고 가족 전체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받았던 아빠, 자상한 외할머니, 기댈 곳이었던 삼촌과 이모까지 부모의 한마디로 자식의 기억 속 인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빠를 무척 따랐어요. 같이 등산도 다니고 생일마다 편지도 받고.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35살이 되던 해에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예전에 외도한 적 있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기억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웃음도 말투도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재윤 씨는 이후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쁜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버지와 대화할 때 자꾸만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부모는 자신의 인생에서 억울했던 일, 답답했던 감정,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상처를 자식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단순한 청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반복되면 될수록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균형을 잃고 가족을 향한 애정이나 신뢰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자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자식이 감당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런 감정은 감추고 삼키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와 나누거나 마음에 쌓인 감정을 일기나 편지처럼 글로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정리된 감정은 나중에 자식에게도 따뜻하고 명료한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희 아버지랑 살면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 근데 그 덕분에 내가 많이 단단해졌단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자식은 부모의 삶을 이해하면서도 혼란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자식에게 전달하느냐는 지금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그 아이에게 우리 세대의 무게까지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이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자신의 가족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감정의 흐름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침묵은 때로 자식을 위한 최고의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장 마지막 부탁이라는 이름의 부담. 부모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자식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내가 떠나면 이건 꼭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산소는 이곳에 만들어줘. 매해 제사만은 잊지 말고 지내주렴. 이 말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저 하나의 부탁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마음에 깊은 흔적과 책임감, 때로는 무거운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탁이라는 말은 언뜻 자율적인 선택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식에게는 의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마지막 부탁이 종교적인 의식, 재산 정리, 가족 갈등 조율 등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의 삶에 예상보다 깊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식은 때로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꼭 해야 부모님이 편하게 떠날 수 있는 걸까? 내가 이걸 못하면 죄를 짓는 걸까? 부모님이 바랐던 걸 못해드리면 나는 나쁜 자식일까? 이처럼 부모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사랑의 언어로 남기보다는 자식의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매년 음력 생일에는 꼭 제사를 지내줘라. 그땐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아버지가 떠난 후 그 제사가 제 삶의 큰 짐이 되더라고요. 수연 씨는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매해 음력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하자니 제 가족도 지치고 결국엔 제사를 간단히 줄이고 가족들과 따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때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말로 전하는 것보다 문서로 정리하고 감정이 아닌 현실의 언어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절차, 재산 분배, 종교 의식 등에 관한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그건 부탁이 아니라 계획으로 정리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진짜 배려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자식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말해두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다면 그 말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부모가 떠난 후 자식이 기억하길 바라는 건 무엇을 해줬느냐가 아니라 부모가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으로 남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야 합니다. 생전에 자주 웃던 얼굴 좋아하던 노래,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하지 않던 그 따뜻한 눈빛. 이런 장면이 자식의 마음에 남아야 부모와의 이별이 가슴 아프지만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떠날 때 가장 가볍게 떠나는 부모입니다. 부탁 대신 웃음을 남기고 계획 대신 평안을 남기고 의무 대신 자유를 남겨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의무로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떠난 후 너는 너의 삶을 살아.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식에게 침묵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말보다 태도에 담겨 있고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라는 걸 함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2의 삶을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